경기도 광주시에서 연립주택을 8년째 임대 중인 68세 안명호 어르신은 요즘 부쩍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빌라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요즘은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주 중요한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부활, 단기 등록 임대제도 다시 시작됩니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 제도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5년 전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6년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연 2% 임대료 상승 제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가 왜 다시 생긴 걸까요? 2017년에 처음 생겼던 이 제도는 민간 임대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다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도가 재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제도는 기존과 이름은 같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등록 가능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 아파트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의무 임대 기간은 6년 고정. 예전에는 4년 혹은 8년 선택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6년 단기 고정 등록제로 단순화됨. 임대료 인상률은 연 2% 이하로 제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제 규정으로 시행됨. 이를 어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임대인의 소득 조건 등도 새로 적용. 일정 소득 이하 또는 등록 기준 충족 필요. 조건 미달 시 등록 불가. 시니어 임대인의 경우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73세 정인자 할머니는 과거 등록 임대사업자였지만 폐지 이후 관리가 어려워져 등록을 해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임대인들이 다시 등록을 고려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조건 꼼꼼히 확인.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등. 이전 혜택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 임차인 계약 관리 강화. 임대료 인상률 연 2%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함. 계약서 작성 시 조건 명시. 등록 유지 요건 점검.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매매 시 자동 말소 주의. 만약 지금 등록을 고려 중이라면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 중인 66세 이상수 씨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형 오피스텔을 등록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등록 지침이 달라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럴 땐 다음 절차를 따라보세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등록 대상 여부 및 세부 요건 확인. 지방세 혜택 확인. 지방 조례마다 적용 범위 다름.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 필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 항목은 꼼꼼히 대비 필요. 시니어를 위한 실전 팁.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장기 공실 상태였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다시 임대 전략 수립 가능.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등록 유지 여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 복지 혜택과 중복 여부도 반드시 체크.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비아파트 소유 시니어 다시 주목해야 할 제도. 6년 단기 등록 임대의 부활. 대전 유성구에 거주 중인 68세 박영만 어르신은 최근 신문을 보며 눈길이 멈췄습니다. 단기 등록 임대 제도 6년 만에 부활이라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에 시행되었던 이 제도가 2025년 6월부터 다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경기도 안산에 3억 원대 다세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막상 팔자니 매수인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이 박 어르신에겐 하나의 돌파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아파트도 포함되었지만 이번에는 오직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등록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임대 의무 기간이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묶이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대신 세금 혜택은 꽤 큽니다. 예를 들어 창원에 사는 71세 김정래 할머니는 현재 공시가격 약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짜리 빌라 한 채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총합이 13억 5천만 원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이 빌라를 이번 단기 임대 제도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는 양도시 10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단기 임대로 등록한 비아파트 주택은 일반 세율만 적용되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만약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은퇴 이후 자산 정리를 고민하는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등록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여야 하며, 둘째, 6년간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매입형으로 등록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로는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66세 이종대 어르신도 지금 소유 중인 오피스텔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이 제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소액 비아파트를 보유 중인 시니어층이라면 이번 제도 제도입을 통해 기존보다 세금 부담을 덜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활용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주택 구조와 세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별 공시가격, 임대 의무 요건, 향후 양도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신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5단기 임대 등록제도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와 주의사항.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김성호 어르신은 최근 보유 중인 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김 어르신에게 이번 2025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의 부활은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 많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2017년도에 시행됐던 단기 임대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2025년 제도는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이 어렵지만 그만큼 세금 혜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아파트도 포함됐었지만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거주 중인 67세 박정자 할머니는 최근 공시가격 3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주택은 등록 조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같은 지역에서 4억 2천만 원에 매입한 오피스텔은 공시가 상한선 수도권, 4억, 비수도권 2억 초과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소형 주택을 검토하신다면 반드시 공시가격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처럼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다세대 주택은 아무리 조건이 맞더라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임대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보려면 몇 가지 의무 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6년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셋째,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과거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허위 감정가를 막기 위해 허그HUG가 직접 감정한 가격만 인정되도록 바뀌었고 임대 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기준도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도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69세 정혜수 어르신은 과거 정책을 믿고 임대 등록을 했다가 정부가 폐지하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단기 임대 등록 제도가 예고 없이 폐지되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등록 제한에 대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비아파트만으로는 임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데도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층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 구성이 다르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역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자산을 지키고 활용하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 등록,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활용할 수 있을까? 시니어를 위한 핵심 전략 정리. 인천 부평에 거주 중인 74세 이정혜 어르신은 최근 자신이 소유한 연립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할지 고민 중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6년이라는 긴 의무 기간과 복잡한 조건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 여부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임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 임대료 제한, 보험 가입, 매각 제한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 수도권인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30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단기 임대 등록을 마쳐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윤영섭 어르신도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 안에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므로 지금 바로 일정표에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단기 임대 제도가 예고 없이 중단되었던 전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10년, 20년 뒤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장기적인 자산 운영 계획이 중요한 만큼 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제도는 소형 비아파트를 활용한 자산 운용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의무 조건과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들도 한다니까 보다는 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진짜 맞는지를 따져보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혜롭게 지키고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